총선 득표수로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51대 49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보수 텃밭이 아닌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권자 대신 4.15 총선 당선인에게 의정 계획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원주 을 송기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18개 시군이 제각각입니다. 원주 등 9곳은 격리시설도 없어 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온라인 재택 수업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지대도 5월 5일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오후 1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와 평창이 12도, 영월 11도, 횡성 13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졌고 곳에 따라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오후부터 강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발 황사는 한반도 중남부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풍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강원에서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민주당과 통합당 두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했더니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강원도도 이제는 51대 49로 겨뤄야 하는 이른바 격전지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도내에서도 3석을 차지하며 한 석에 그쳤던 20대 총선보다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결과와 실제 표심은 일치할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파 후보들은 도내 86만 2,495표의 유효표 가운데 41만 4,071표를 얻어 48.0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미래통합당계 후보들의 49.65%보다 약간 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3대 5라는 결과보다는 좀 더 박빙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득표율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0년 열린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의 득표율은 늘 3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45%를 득표했지만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표를 빼면 38%로 떨어집니다. 민주당 간판만으로 40% 이상의 득표를 받은 건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12년과 2017년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각각 37%와 34%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주당 득표율 48%가 각별한 이유입니다. 또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를 강행하는 일은 대부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미래통합당계 정당에서 있어왔지만 이번엔 민주당에서도 3곳의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하는 등 달라진 선거 양상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강원도, 하지만 이젠 어떤 당도 안심할 수 없는 51대 49의 격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4.15 총선 당선자에게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를 물어보는 당선인에게 묻는다,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강후 후보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4년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잘했다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4년보다는 더 일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담도. 첫째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 그래서 지금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 원에서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주가 창업도시 연구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원주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넓히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대학을 공공기관에 적합한 과로 바꾸는 일. 이번 선거에서 이광재 전 지사까지 당선이 되면서 원주는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2명이나 갖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부담도 좀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180석에 가까운 막강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여당이 그것 때문에 시민들께 또 해드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시민들께 기대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확실한 변화, 확실한 숙제 이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재선이 돼서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자화자찬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초선 때 재선급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재선 때는 삼선급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민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사위를 2년 더 해야 되겠다. 법사위 간사를 2년 정도 더 해서 입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반기는 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SOC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국토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에 있는 학교들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 문화체육시설을 만드는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문체위로 가든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원주 발전을 기대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4년보다 더 열심히 더 우리 시민 옆에 같이 있으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방역의 핵심이 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리시설이 없어서 시, 군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해외 입국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2주를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자가격리할 공간이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을 꺼리는 해외 입국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진단 앱을 깔고 3일 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땅한 거처가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 우려가 큰 경우 강릉과 철원, 홍천 등 9개 지자체는 비용을 받고 임시 격리시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화천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집을 나가거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춘천 도립자연휴양림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격리 수용시설로 지정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들은 각 시군 차원에서 임시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도타원에서 해주면 시군에서는 훨씬 좋죠. 인원을 차라리 차출해서. 해외 입국자 관리와 격리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방역 구멍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해외에서 입국한 남성 2명은 갈 곳이 없어 춘천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경찰에 적발돼 보건소로 인계됐는데 춘천시 보건소는 제공할 숙소가 없자 이들을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2주간 격리시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광역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강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 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 격리 조치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나흘째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53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영월 첫 번째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2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 14일에 1,2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 현재 1,049명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치료 중에 확진자가 사망한 철원도 일주일째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5월 3일까지였던 온라인 수업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6월 26일 1학기 종강 때까지 재택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강릉 원주대는 상황이 안정되면 일주일 전에 공시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면 수업을 시작했던 상지대도 5월 5일까지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강릉 원주대와 상지대는 실험과 실습이 꼭 필요한 강좌의 경우 대학 본부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원주공항이 오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26일 원주 제주 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오는 29일로 연기하고 수요가 몰리는 5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다시 휴항에 들어가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운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휘발유 가격도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리터당 1,576원까지 올랐던 도내 휘발유 가격은 현재 1,332원으로 내렸고 경유 가격도 1월 20일 리터당 1,414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떨어져 현재는 리터당 1,144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줄면서 재고가 늘고 있어서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원대병원에 이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율곡병원에 위기 학생 상담을 위한 병원 위센터가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들을 위해 병원 위센터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성해 전문적인 치료 개입을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의와 정신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요원이 위기 상황이 파악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자살 예방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영월경찰서는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6살 유모 씨를 붙잡아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오전 9시쯤 영월읍 덕포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돈이 떨어져 차비와 밥값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원주시 원동 원주문화원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승용차를 운전한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학생 수송 차량 운행을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1일 동안 107회에 걸쳐 해외 입국자를 수송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